해당 부동산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양지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양재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현 정권과 또 박원순 시장이 그 주택 보급에 대해서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약은 반드시 임기 내에 아마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주택 중에 어떤 것을 어떤 조건 하에서 현명하게 투자할 것인가?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투자에는 타이밍이 있고 물건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강의안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물건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주변의 입지와 교통, 환경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특히나 주변 시세보다도 어떤 시세 차익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중구 신당동에 있는 청구역과 약수역 사이에 있는 건데요. 워낙 급매물이고 이 역시 또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마련인데 오늘은 그중에서 이제 향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이 상황이 어떻더라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오픈된 마인드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관망으로만 끝날 건 아닙니다.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요건들을 잘 갖추고 그러한 상식적인 기반 하에 투자를 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강의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03%가 넘었다고 이번에 국감 때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3%가 넘었다고 해서 전국 주택 보급률이 넘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 숫자 그 자체만으로 정말 뭐 액면가라고 표현하죠.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 꼭 필요하고 수요가 있을 그런 곳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왜? 경제 구조가 커지고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가면서 사람들은 품질이 좋고 입지가 좋은 정말 그런 곳에 집을 원하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진 어디 도시 변두리라든가 외곽 지역에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한 도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서울은 355가구 정도이고요. 1000명당 주택수입니다. 도시별. 1000명당 주택수가 355가구인데 도쿄라든가 파리는 어떻게 되죠? 거의 600가구 수준입니다. 자, 저희보다 우리 220가구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또 양질의 주택,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만의 주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30만 원으로 해서 30만 원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원하는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동산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그렇게 물량이 나왔을 때 어떤 게 그러면 과연 양질의 부동산이고 또 어떤 것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띄우기 때문에 가격적인 결정을 하는지 그 중요한 요인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인들은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교통,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환경, 인문, 자연, 환경 모두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곳은 언제 어느 때든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이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번 크게 잠시 주춤한 이후에 지금까지 꺼진 적이 있습니까? 조정기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우상향 그래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대 그 요소 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인데요. 자, 교통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입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그 변동률을 계속 나타내는 건데요. 이 교통이 왜 투자 포인트 중요한가? 직장과 얼마나 근접거리가 중요한 거죠. 승용차, 버스 전부 다 6%대에서 어떻게 되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점점 커지는 거는 전철인 거죠. 전철은 어떻게 됩니까? 40%대까지 지금 계속 육박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10% 이상, 9.9%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할 때 교통도 대단히 중요하다. 버스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전철. 그래서 전철 역세권을 항상 부동산에서 매번 매물을 얘기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중요한 통계 데이터 때문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역세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역세권이다. 대부분 몇 분 거리다.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사실은 이 역세권이라 하면 범위가 한 500m 이내일 때 핵심인 거고요. 그다음 1000m, 그다음에 2000m, 3000m. 상권 분석할 때 뭐 합니까? 1km 반경, 2km, 3km 반경, 또 500m 핵심 상권. 그래서 그거 갖고 임대가가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전철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은 당연히 하락한다는 점. 그래서 이 범위 내 어떤 게 역세권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 지하철 노선인데 이 핵심 지하철 노선이라고 뭐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강남과 접근성이 있는 게 언제나 보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도 분당선 이런 것들이 핵심 지하철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교통과 일자리인데요. 이 교통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곳에 또 일자리가 많은 곳은 항상 어떻게 된다? 집값, 전세값, 월세값 모든 게 다 상승되죠. 그런 가장 중요한 예로 뭐 뉴욕의 맨하탄 들 수 있고요. 한국의 3대 도시는 어디입니까? 3대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중심지는 강북의 을지로 종로 쪽에 있는 강북 도심, 그다음에 여의도, 또 강남 테헤란로. 자, 여기 업무 중심지라 할 수 있죠. 여기에 왜 사람들이 계속 몰릴까요? 바로 고임금의 직장들이 다 몰렸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임대값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상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피스텔, 투룸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교통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곳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군입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강남, 서초구, 송파구 다 명문고등학교들이 쫙 다 유치해 있으니까 집값이 상승했죠. 급상승. 학군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게 지원제하고 추천제, 특목고 뭐 이러면서 바뀌어갔어요.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된다? 이런 고등학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특히 중학교 학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학교와 학원이 가까이 있는가? 그에 따라서 또 이 투자 포인트처럼 이제 집값이 혹은 집가가 또 뛰게 되죠. 제가 참고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면 서초구에 서운중학교 같은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무려 특목고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입니다. 굉장한 거죠. 일단 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특목고는 뭐 웬만큼 갈 수 있는 정말 가려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50건에 포지된 위치된 곳이 강남구, 분당, 서초구 이런 곳에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저곳에 핵심이 밀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한 개, 두 개,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5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쪽의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가 50위 밖에 있는 것보다 매매가가 33%, 전세가가 31%가 높다는 거. 중요한 학군 얘기를 할 때 왜 교육이 중요한 거, 학군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 중요하죠. 습세권이다. 뭐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큼 또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언제나 비싸고 다세대 오피스텔 내려다 보이는 곳은 항상 집값이 비쌉니다. 아까 맨하탄처럼 허드슨강이 내려다 보이고 우리나라처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조망권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운동이나 산책이 가능한 이런 체험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근데 어떤 그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고속도로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 집단과 고속도로 1,500m 쪽에 거주하는 어린이 집단 두 A, B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500m 이내에 있던 이 A라는 집단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이쪽보다도 천식이라든가 호흡 곤란이라든가 이런 폐활량도 7%가 떨어지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는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서울 도심에서는 숲세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환경은 건강과 직결되는 거고 결국 환경의 가치가 지금보다도 과거보다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이 흔들리지 않는 3대 불변율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의 3요소 교통, 교육, 환경 요거는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기본으로 두고 그다음 수요와 공급이 어떤지 그곳이 어떤 에리어인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거 따질 때 대단히 중요한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항상 언제 어떤 것들 인기 유망 지역. 비싸서 안 돼. 나 저거 말고 좀 외곽에 다른 거 없을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금에 맞춰서 항상 또 다른 것을 투자하고 합니다. 거기에 바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인기 유망 지역들 중에서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틈새 시장들을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찾아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상황이 요새 최근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워렌 버핏 미국 투자의 규제인 저런 분이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패닉에 빠졌을 때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저희 부동산 시장은 아직 패닉이라고 절대 표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잠시 조정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관망할 때 좋은 물건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중의 반대편에 서라. 현명한 투자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입지를 잘 고르라는 말씀 많이 들렸는데요. 뭐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건 바로 수요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렇게 수요가 많으려면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그리고 생활 환경이 좋으면 어느 정도 수요가 보장이 된다.